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건축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지나가시면 이제 아는 건물들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최근 건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건축가인데요. 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리처드 로저스랑 노만 퍼스트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A 스쿨에서 공부를 했는데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분절과 집합 뭐 이런 걸로 유형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건축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용산에 가보시면 굉장히 이거 되게 쌈박한데 뭐 이런 건물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입니다. 신용산역에서 연결이 돼서 거기 가보면 뭐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오설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업무 시설과 문화 시설로 용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그 지상 7층, 그러니까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굉장히 네모 반듯해요. 근데 정말 그 평면으로 봐서는 우리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것만 봤다가 이렇게 평범하게 아주 반듯한 건물을 보니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정말 우리가 보는 그런 건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숨어져 있냐면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정원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건축을 도입해서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확 트이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가면 3층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3층 위에가 이렇게 옥상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을 때 이제 이게 조감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이제 저희는 저희 협회에서도 몇 번 갔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한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외관에서 이제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가 봐요. 제가 퍼온 사진이긴 한데 여기 이제 조경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세로선이 많은 그런 건물 같은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게 이제 옥상 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상 정원이요.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기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제 세로로 된 줄이 야간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둥이 두께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게 뭐냐면 이제 규칙 속의 불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상층에 있는 옥상 정원이고요. 여기는 다 이제 오피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로비예요.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로비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엘리베이터도 이동이 됩니다. 저층에 있는 옥상 정원의 탑라이트를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격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시면 간격이 다른 게 살짝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다르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 내부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둥 이런 열주들은 그리스 신전 같은 데 있었던 그런 열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외부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이제 알려진 건축가 중에 하나예요. 일본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복서였어요. 권투 선수였는데 또 쌍둥이였었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 건축가를 너무너무 이제 좋아했죠. 이 건축물 자체를. 공부도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서 특별하게 건축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장의 한 사람인 르꼬르비제라는 그 건축물을 다 돌아다니면서 3, 4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하고 자기 걸로 건축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풀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건축,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들, 그 다음에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들을 이렇게 충분히 끌어내서 건축에다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도쿄 대학도, 뭐 하버드 대학도, 콜롬비아 이런 데에 예일 대학까지 교수를 할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죠. 지금 살아계십니다. 네, 이 사람의 이제 두 개의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두 개의 건축물은 뭐냐면 본테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사람 뭐 논문도 좀 쓰고 그랬는데, 일단 특징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테 박물관은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검은 현무암을 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삼성에서 만들었던 그 박물관이 리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지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방산이라는 곳에 근처에 있고, 개관일은 2012년도 이제 좀 됐죠. 지상 2층이고 부속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그 수공간, 이렇게 옆에서 벽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게 절벽 같은 폭포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거를 쭉 지나가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그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선 코스로 가면 이제 이 브릿지로 해서 진입을 하고요. 마지막 다 보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이 옆에 폭포가 있는 그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과 어떤 직선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통 담과 연결해져 있는 한 세 개의 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게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한 4개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처음에 계획 당시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관은 이제 그동안 현대에서 모았던 그런 전통 공예품을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아까 그 폭포가 있는 부분과 켜가 있는 담, 그걸 넘어가면 현대미술관이 있고요. 그 뒤로는 일본의 유명한 설치미술가가 있어요. 쿠사마 야요이라는 그 늙은 노란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설치미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건물, 그러니까 그 상설 전시관이 있고요. 그다음 그 옆에 이제 상여,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용품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곳이 4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관의 모습이고 왼쪽은 2관 현대미술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이렇게 내부에도 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보셔야 돼요. 이 쿠사마 야요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주 작게만 이렇게 사진을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픈된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섭치코지라는 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섬이 아니라 이제 섬 끝에 그 우도를 들어가는 그 끝에 이렇게 붙은, 거기에 옛날에는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그 미술관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일민미술관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3개의 관이 있고, 이제 여기 그 터널을 쭉쭉 돌아가면 이렇게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상업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글라스 하우스라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서울의 재능교육에서 지은 그 사옥 겸 복합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큰 걸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뮤지엄 산 뮤지엄입니다. SAN.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진입 부분서부터 이 플라워 가든을 지나가서 워터 가든이라는 곳을 지나가면 메인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톤 가든, 그래서 이제 이 돌로 되어 있는 이 가든을 지나면 제임스 테럴이라는 그 이제 조명을 이용해서 이제 설치 미술을 하신 그분,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술가라고, 설치 미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까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개인관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닌데, 몇 번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걸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이 건물에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야외에 이렇게 연결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것 자체도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그 작품은 휴스턴 미술관에 이제 그 구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곳에 이렇게 그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작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이제 스카이 스페이스, 뭐 스카이 디비전, 뭐 여러 가지 그 웨지 워크,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는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담는 건축물은 별로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투박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은 또 이유한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나오시마에.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미술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그 미술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재능교육 이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오시마라는 섬에 이 사람 박물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나오시마는 베네세라는 출판사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베네세라는 여기 완전히 못 쓰는 땅을, 이제 섬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문화섬으로 바꾸게 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중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지중이니까 지하로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묻히고 나면 건물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 사진을 이제 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걸 설계할 당시 땅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다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네세 미술관도 좀 그렇고, 이유한 미술관도 좀 다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섬이라 그랬으니까 바닷가가 바로 보이고요. 굉장히 이제 확 트인 시야에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여기도 제가 포스워스 미술관이라고 그 달라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도 이제 가서 찍어봤는데, 물 공간, 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런 오픈된 그 공간에 미술관이 있어요. 이 작품들은 다 명화고요. 명화의 정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 정원 안에 작품들은 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공간을 지금 관람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외부 공간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그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간들은 외 내부를 이렇게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저 가봤는데 되게 좋고, 명화가 천지창조 뭐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된 그 작품입니다. 이거를 작품이라고 하긴 그렇죠. 스미요시 나가야라는 주택이에요. 전 정말 이 주택을 정말 좋아하는데, 문 하나밖에 없죠. 얘네는 이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옆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지금 한 3m 정도 되는 요 문 하나 있는 게 이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다채롭게 그 공간을 잘 형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잘 이용하고, 여기 이제 수변 공간을 이용한 타임즈라는 그 이제 상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건축가긴 한데 제1교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타미 준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제주도에 그 클럽하우스, 포도호텔 뭐 이런 거를 설계를 하면서 뭐 인연이 돼서 제주도에 몇 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딸이 이 건축사 사무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타미 준이 설계한 거는 거의 제주도에 있는데요. 방주교회에, 그 다음에 포도호텔. 포도호텔은 이제 돈 내고 투숙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이 방주교회는 일반인에게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재도 막 반짝반짝거리는 이것도 되게 훌륭하고요. 주변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이런 거를 따서 수변 공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저도 여러 번 갔는데 한 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마침 그 물을 다 빼가지고 물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건물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수풍석 이 박물관이 유명한데요. 물박물관, 그 다음에 바람박물관, 돌박물관입니다. 건물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비오토피아라는 그 전원주택, 그런 곳에서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풍석 박물관은 뭐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전시품이 없고요. 가면 바람 소리를 듣는 곳이고요. 물을 보는 것이고 돌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한번 이제 지금은 개방을 했어요. 옛날에는 거기 사시는 입주자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 시설을 지금은 이제 뭐 일정의 돈을 내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그 방주교회랑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교회도 바다를 바라보고 그 삼방산 쪽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물, 바람, 그다음에 돌 갤러리 이 세 개도 다 그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그림을 전시하는 곳은 두손 갤러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비오토피아에는 4개의 갤러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재질도 뭐 아주 자연적인 돌이라든지 그냥 부식된 철, 그다음에 뭐 그냥 나무 이런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서울의 그 인사동에 갤러리 이즈라는 곳을 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드릴 그 건축가는요, 알바로 시자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포르투갈생이고요. 굉장히 지역적인 그 포르투갈 가보시면 이제 그 대서양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빛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제 설계를 한 큰 거로 3개 정도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용인에 가면 아모레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소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서 제가 이거는 그냥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두 곳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포르투갈 교수로 이제 있었고 이 사람도 프리츠커 상을 타서 이제 되게 유명하게 되신 분이죠. 안양에 가면요, 이제 여러 명의 건축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건축가의 중에 건축의 시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별명을 이렇게 갖게 된 분인데, 정말 건축이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냥 딱 그런 걸로 굉장히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얘가 이제 공공건축물로 바뀌었는데요. 안양에 가면 파빌리온 건축이 있는데요. 이 안양에는 여러 가지 옛날에 이제 도시 축제 같은 거를 해서 외국계 설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그 안양 유원지에다가 이렇게 뭐 아주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그런 건축물 아니면 설치 미술 그런 항상 가을마다 이렇게 공공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양공원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중업 박물관을 시작을 해서 이 파빌리온 그리고 약간 야산이 있는데 이 야산을 올라가면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외부 설치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다 보면 또 일본 건축가가 설계한 것도 있고요.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니까. 그래서 이 안양 파빌리온을 보면 노출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백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야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지붕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스케치한 건 같은데 그 스케치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보면 이제 이런 약간 지붕하고 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빛을 간접 조명을 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정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외부 공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면 이제 뭐 정말 뭐 이렇게 장식이 거의 없는 그런 공간인데 가보시면 정말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2층 정도 되는 규모의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약간 이제 준위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공공건물 짓고 또 이제 출판사에 뮤지엄을 하나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 가면 미메시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의 뮤지엄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파주는 워낙 이제 건축가가 계획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출판단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건축의 박물관 뭐 이렇게 해서 건축물들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뮤지엄은 중간에 이 곡선이 제가 아까 DDP에서 보여드렸던 그 곡선은 굉장히 큰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랑은 이제 다른 곡선인데 여기에 이 아주 작은 곡선으로 정말 너무 풍성한 그런 언어를 구사한 것 같습니다. 조형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보면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는 다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퍼온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바닥은 이제 우드로 깔려 있고 백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건축물이 정말 조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이렇게 훌륭한데 여기가 이제 다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진들을 이렇게 뭐 좀 병행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이 곡선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풍부한 그런 외부, 내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조형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 이 사람의 아까 그 미메시스를 가지고 이 건물이 있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브라질 포르투갈에 이베라 미술관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조형 언어가 좀 비슷한 그런 미술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양 유원지에 가보시면 이 MVRDV라는 그 건축사 이거 어떻게 보면 회사죠. 이 사람이 지은 조형물이 있는데 이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이 위니 마스, 야곱 판네이스, 그 다음에 나탈리 드프리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약자를 따서 MVRDB 이렇게 회사 이름이 MVRDB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요즘에도 이렇게 그 뭐 약자로 되어 있는 그 건축사 사무실들이 다 이거 본따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이 이제 그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 사람 이제 건축물 중에 네덜란드 건축가예요. 그래서 여기 마켓 홀이라는 이 시장과 아파트의 결합. 네, 아주 훌륭하죠. 여기 원래 이제 이게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부가 외부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위조크 아파트. 그래서 이 테라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테라스가 한 3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라스가 넓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테라스의 규모가 다른 이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태극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워처럼 생겼는데 이게 아까 안양에 지어진 파빌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산의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등고선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밑에서 찍어도 위에서 찍어도 옆에서 찍어도 다 진짜 이 조형물의 그 형태들도 그렇고 정말 이걸 설계도 참 독특하지만 이걸 시공을 했다라는 것도 정말 제가 높이 살 만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안으로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서울 수목원이라는 곳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울역 옆에 고가로의 3일로가 이제 1970년대에 설계되어 있는 그 3일로가 이렇게 17년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거를 이제 그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님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조금 이제 재생의 모드로 이를 그 보행로로 바꾸게 된 그런 건데 여기가 MVRDB가 이거가 당선이 되어서 그 안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뭐 길로자 써서 서울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여기가 이제 왜 수목원이다라고 하냐면 이 안에 이제 그 다양한 수종의 그 식물들이 있고요. 그 식물들을 다 설명판이 붙어 있어서 뭐 정말 식물원 한번 갔다 온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설계한 청담에 이런 빌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학창 시절에 또 좋아했던 건축가 중에 하나입니다. 백색 건축가, 화이트 아키텍처 리차드 마이어라는 건축가인데요. 이 리차드 마이어는 이제 그 코넬 대학을 나와서 정말 많은 건축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네오 꼬르비지안이라 그래서 아까 그 꼬르비제의 그 5명의 그 꼬르비제 풍의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뉴욕 5라고 합니다. 그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이 사람도 프리츠커상 그 건축의 노벨상을 수상도 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설계를 2015년에 시마크 호텔이라는 호텔을 설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그에서 설계한 현대 호텔을 약간 개조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경포대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 강릉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런 수변 공간도 이 건물에 다 끌고 들어오고 풍광도 엄청 좋은 저희가 이제 갈 수 없는 한 하룻밤에 한 40만 원 정도 비싼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건축이 화이트 아키텍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관이 이렇게 범랑이라 그래서요. 이 사람의 재질은 이런 그 좀 특수 금속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인데요. 이 나선형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람은 진짜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역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나마 하나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MW 박물관을 설계한 독일의 유명한 쿱 힌멜브라우라는 여기도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아키그램, 해체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에 시네마 센터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영화의 전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랑 흡사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BMW 벨트라 그래서 독일 미넨에 가면 이제 그 4개의 실린더 빌딩 오른쪽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이 빌딩 부근에 이제 2007년도에 개장한 그 BMW 박물관인데 벨트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부산에 영화의 전당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여 있는 이 기둥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산 국제영화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이제 부산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약간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고 램프로 돼 있고 이 밑에서 장터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 할 때는 여기가 야외 그 영화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화여대 정문에 이 도미니크 페로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여기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설계한 지 오래됐는데요. 지금은 삼성역을 그 로드, 그러니까 영동대교까지 이렇게 쭉 GTX가 오는 그 역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주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로장 공과대 교수신데, 정말 유명한 거는 프랑스에 가면 국립도서관을 설계를 했어요. 그분이 정말 그 유명세 때 여기 그 ECC 지하로 다 뚫린 뭐 강의실도 있고 그다음에 상호 공간도 있고 여기 영화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를 했는데 정말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지하로 이렇게 뚫려 있고 지하 더 밑에는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6층 정도 되는 규모이지만 지하 1, 2, 3층은 교육공간, 그 다음에 행정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4층은 문화복지공간, 그 다음에 5, 6층은 주차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이제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드는 그런 이렇게 길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인데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화여대는 그 주변에 근대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티내지 않고 복합 건물의 규모 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하로 파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지하 같지 않은 지하인 이유는 옆에 충분히 채광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축가입니다. 여기 이제 장미셸 빌모트라는 건축가입니다. 프랑스에선 되게 유명한가 봐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 이름을 대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이 사람을 조사해 오는 그런 그 과제물을 받아서 제가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루블 박물관 내부도 다 개조를 했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 같은 미테랑 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설계를 했던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 건축가가 오는 거를 굉장히 이슈화했던 뭐 1호 건축가 정도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들어왔던 건축가입니다. 가나 아트센터라는 곳을 짓게 된 사람이고요. 그거와 같이 이제 인사 아트센터도 지었고요. 인천국제공항도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아트센터는 인사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 아트센터는 평창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인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은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건축가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건물들이 이렇게 티가 안 났지만 그때는 디테일하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현대적인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든 힐즈라는 여기는 이제 집합 그 아파트죠. 이제 집합 주택이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높은 그런 주택은 아니고요. 분당에서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좀 사는 집안 이렇게 나올 때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형이 127평형. 그러니까 73평이 제일 작은 평형이고, 그래서 이제 준이층, 그러니까 내부에 실내 계단도 다 있고, 이렇게 그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고급 아파트고 럭셔리하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이제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리시드 빌모트라는 곳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이고요. 내부 평면도고 외부 네. 그 판교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시게루 반이라는 아까 그 건축의 노벨상 탄 그 프리츠커상 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이라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여기를 컨테이너, 네. 그래서 페이퍼로 만들었다. 그래서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럽하우스 최근에 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양 유원지에 구마겐꼬라는 여기는 이제 겐꼬구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종이를 접어서 뱀 모양을 만들었다 뭐 이런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 비뇰리라는 그 우루과이의 이제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도쿄 포rum이라는 건축 그 국제 포럼 그 센터를 설계를 했어요. 그거의 유명세를 타고 그 옛날 종로의 그 화신백화점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여기 종로 타워를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이게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뭐 이 위에 상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도 뭐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나가다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헤란로 끝자락에 이제 그 삼성역
이게 무역센터에서 보이실 건데 이게 텐젠트 파사드라 그래서 다니엘 리벤스키트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베를린의 유명한 유대인 박물관 설계한 사람인데요. 해운대 블루시티 아이파크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벤반버클이라는 네덜란드 건축가가 갤러리아 백화점 그 파사드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콘 페데슨 폭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성 본사 새로 이제 지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서초동에 거기 설계를 했고요.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이 그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콘페데슨 폭스는 이제 그 테헤란로의 동부금융센터도 설계를 했고 송도의 더샵 뭐 이런 것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굉장히 이제 니켄세키라든지 아니면 소미라든지 이런 건축 그룹들이 와서 초고층 건물들을 많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그 다음에 포스코, 예,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홀이라는 이제 건축가도 이제 요 대양 갤러리 하우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좀 후져 보이는데 이제 그 사나라는 건축가가 아까 그 출판사 파주에 설계를 한 건축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내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저거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